자, 수간부 위쪽부터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골고루합니다. 빠지는 데 없이요. 그러니까 이 뿌리 쪽으로 살짝 주면 좋습니다. 또 파리벌레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빠지는 데 없이요. 안녕하세요. 분재와 일상을 돕는 외철주 전문 채널 떴다 임사부입니다. 지난번 철주 건강하게 키우기 물 잘 주는 방법 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병충해 예방과 박멸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병충해를 잘 모르시거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충해는요,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물 관리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무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병충해 예방과 박멸에 대해 심층 파헤쳐 볼 텐데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잘 습득하여 나의 철쭉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본기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세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해충과 균의 종류. 두 번째, 농약사 방문하기. 세 번째, 방제 방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해충과 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6가지만 확실하게 알면 나의 나무는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럼 응애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애는 잎 즙액을 먹고 사는 해충으로 고온 건조함을 좋아합니다. 4월에서 10월 발병하며 특히 6월에서 8월은 활개를 칩니다. 심해지면 다갈색에서 붉으스름하게 변하고요. 잎 앞면에는 흰 반점들이 많아집니다. 또 응애는요, 내성이 강해서 일반 충약으로는 죽지 않고요. 전문 응애약을 이렇게 응애약을 한 2-3개 정도 두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야지만이 응애를 예방을 하고 박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패벌레입니다. 잎 즙액을 먹고 사는 해충으로 4월에서 10월 발생을 합니다. 잎이 엷은 회색으로 변하거나 잎 뒷면을 보면 검은 점의 배설물이 보이기도 합니다. 방패 모양의 날개를 하고 있다고 해서 방패벌레라고도 합니다. 크기는 2cm에서 3cm 정도여서 눈에 확연하게 보입니다. 일반 살충제로 예방과 박멸이 가능한 가장 죽이기 쉬운 해충입니다. 세 번째, 총채벌레입니다. 총채벌레는 잎 즙액을, 즉 새로운 신화의 즙액을 먹고 사는 해충으로 5월에서 9월 발생을 합니다. 특히 장마기간이나 꽃이 진 후 새로운 신화가 나올 때 6월에서 8월 가장 활기를 칩니다. 새로운 신화가 나올 때 오그라드는 모양을 하고 있으며 자칫 응애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총채벌레에 걸리게 되면 꽃이 맺히는 7월, 8월 달에 못 맺히게 될 수도 있고요. 부실하게 맺히게 되니 내년 화기 시즌에 꽃을 보는 부분에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약에 대한 내성이 강해서 일반 충약으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총채벌레 전문약으로 또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야지 이 예방과 박멸이 가능한 강력한 해충입니다. 네 번째, 탄저병, 녹균병 등의 균입니다. 채광과 통풍이 안 되는 고온 다습한 곳에서 곰팡이 등의 균이 기생하면서 생기는 병으로 5월에서 10월 발생을 합니다. 잎이 엷은 노란색이나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서 모든 나무가 그렇듯 미관상 좋지 못하게 됩니다. 철쭉 탄저병에 관련된 균약으로 예방과 박멸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부병입니다. 화부병은 다습한 곳, 비나 물이 꽃봉오리에 닿으면 병균이 옮아 번식하여
꽃을 부패시키는 병입니다.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꽃이 피기 전 2주, 3주 전부터 물이 꽃봉오리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수를 하지 말고 뿌리 쪽에다가 근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방은요, 꽃이 피기 전 2주, 3주 전부터 10일에서 한 2주 간격으로 이 화부병 전문 약을 사용하여 이 예방과 박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꽃이 피면서 화부병이 걸렸다 그러면 즉시 화부병 전문 약을 써서 방제를 하면은요, 약 한 2일 정도 후면 이 박멸이 돼서 꽃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전문약을 써서 방제를 하면 다른 해보다 올해 꽃이 좋다는 것을 이 눈으로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아주 강력한 충인데요. 심식충과 별가슴 호랑 하늘소라는 해충입니다. 이들은요, 나무 줄기에 3cm에서 5cm 정도의 구멍을 내서 파고 들어가 나무 속 즙액을 빨아먹는 아주 악질 강력한 해충입니다. 나무의 생명과 바로 연결되는 해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월부터 예방을 해야 되겠는데요. 내성이 강해서 일반 충약으로는 죽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스미치온과 다이아톤을 혼합하여 사용해서 예방을 하면은 쉽게 이 해충으로부터 접근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멍이 눈으로 보인다면은요, 그 안에 해충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주사기 등을 이용해서 원액을 안에다가 살포를 하면은 이 해충을 박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요, 물을 줄 때 좀 유심히 살펴보고 관찰을 하면은 이 충들이 지금 있는지 아니면 나무가 건강한지 확인 가능하니까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째, 농약사 방문하기입니다. 농약사에 가면은 이 많은 살충제도 있고 살균제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병을 보시면은요, 녹색 병뚜껑을 하고 있는 이 병이 살충제입니다. 이 분말가루, 가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을 하고 있으면 살충제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병뚜껑을 하고 있으면 살균제입니다. 이것도 이 분말 가루, 가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보조 약제들이 있습니다. 이 보조약, 그 전착제 같은 보조약은 병뚜껑 흰색이고요. 이 노란 뚜껑을 하고 있는 이 약은 제초제입니다. 이 풀을 없앨 때에는 위험하지만 이거는 매우 독한 강력한 약이기 때문에 이 보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농약사에 갔으니 나의 철쭉, 아픈 나무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농약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의사도 그 환자를 보지 않고는 어떤 진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나의 아픔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눈도 보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의사도 진단을 내리듯이 이 나의 철쭉을 좀 말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나의 아픈 나무를 조금 준비를 해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충이면 해충, 또 뭐 탄저병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농약사님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농약 관련해서 전문가이니까요. 자, 그럴 때 많은 농약들을, 여러 가지 농약들을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추천받은 농약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이 농약통에
충약이면 충약 이렇게 적어둘 수도 있고요. 때로는 총체면 총체 이름까지 이 충 이름까지 적어두시면은 좀 헷갈림 없이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농약은요, 정량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농약 용기를 보면은 이렇게 제 눈금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농약사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농약통 사이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 1리터짜리 이렇게 분무기가 있습니다. 자, 1리터에는 얼마큼이 들어가야 될까요? 표시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농약사님이 표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 정도 투입을 하세요. 아니면 병뚜껑에다가 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뭐 4분의 1만 넣어주세요. 뭐 반절만 해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그 정량대로 이렇게 타서 살포를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농약사에 가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외의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다니다 보면은 또 많은 농약들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 농약사의 어떤 그 농약사님이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유심히 듣고 또 우리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내 나무가 건강하게 키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또 하나의 좋은 나무 키우기의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별, 계절별로 줘야 되는데요. 이 하우스나 아파트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월별, 계절별도 중요하지만 그 내 나무가 놓여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충과 균도 빨리 오냐 늦게 오냐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줄 때 또는 나의 나무를 좀 잘 관찰해서 이 병원체가 언제 오는지 아니면 또 언제 예방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 월별 약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있는 그린철쭉원 하우스 안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제를 3월 초부터 11월 초까지 방제를 합니다. 자, 처음 3월은요, 기본 충약을 사용합니다. 기본 충약, 그리고 기본 균약 등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응애약은 좀 필수입니다. 응애약은 필수고요. 자, 이렇게 기본 이 세 가지를 3월부터 11월까지 사용을 하되요. 자, 총체벌레가 오는 5월에서 9월은 이 총체약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총체약을 5월에서 9월 총체약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화부병이 있는 이 4월부터 6월까지는 균약을 전문 균약으로 교체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특별히 뭐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쭉 기본은 움직이되 전문약만 바꿔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총체약이나 응애약은 한 번씩 바꿔줍니다. 자, 총체약, 이 약은 총체와 응애를 같이 씁니다. 이 총체약이 들어가면 응애하고 총체약은 빠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성이 강한 이 해충은요, 조금 바꿔주면서 하고, 기본적으로 방패벌레 같은 이 약제는 아무 충약으로도 박멸이 가능하니까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제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제는요, 한 달에 한 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3월부터 3월 초에 한 번, 4월 초에 한 번, 5월 초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되요. 6월이 되는 장마 시즌에는 이 고온이고 습하면 이 모든 그 병원체가 활기를 칩니다. 자, 이럴 때에는
2주에 한 번 정도로 예방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화기 시즌 화부병이 왔을 때는 바로 약을 하는데요. 한 10일 정도의 간격으로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은 이렇게 예방이 되고요. 화부병뿐만이 아니고 모든 병원체가 이 발병이 되면은 약 한 10일 간격으로 두세 번 정도 하면은 박멸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방제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제 도구는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많이 있는데요. 사무실이나 아파트에 몇 그루 안 되는 나무를 키울 경우에는 한 500ml 정도 되는 이 스프레이, 이제 분무기를 통해서 약을 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아파트에서 물 주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에서 좀 더 걸릴 때에는 이렇게 1리터 정도 되는 약통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또 아파트에서 나무를 많이 키우거나 또 작은 하우스 등 물 주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면은 이 5리터 정도 되는 이 약통을 사용하시면은 좀 편리할 것 같고요. 자, 물 주는 시간이 30분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한 20리터 정도 되는 약통을 사용해서 약을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대량으로 키운다, 물 주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린다 라고 했을 때에는 또 전문 그 약 주는 기계를 이용해서 약을 줘야 됩니다. 저도 지금 밖에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워서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같이 나무를 많이 키우시는 사람들은 전문 분사기를 통해 가지고 약을 하면은 아주 손쉽고 바람직하게 이렇게 약을 줄 수 있겠습니다. 약 주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주는 시간은요, 이 기상 여건이 좋은 비나 바람이 없는 날을 선택해서 이 오후 늦은 시간에 약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람이 불면은 약 주는 방향에 따라서 약 주는 사람에게 위해가 가해지겠죠. 그리고 또 비가 오면은 또 너무 습한 날이면 약의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기상이 좋은 날을 선택해서 오후 좀 늦은 시간, 이 저녁 시간에 약을 주는 게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방제 시 물 관리가 있습니다. 이 방제할 때 물기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방제 전 6시간 전부터는 이 근수로 물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 약을 할 때 이 잎에 물기가 닿으면 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방제 후에도 최소 6시간 이상 물기가 닿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수, 이 뿌리 쪽에다만 물을 줘야 되고요. 특히 한여름에 긴급하게 물을 줘야 될 때에도 이 근수 쪽으로, 이 뿌리 쪽으로 이 조심해서 물을 줘야 약 효과는 확대될 것입니다. 방제 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편안한 이 티에 방부가 되는, 그러니까 땀복 같은 거죠. 좀 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약은 우리 사람 신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좀 덥더라도 이렇게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백토를 입었고요. 그 다음에 모자를 써야 되겠죠. 자, 모자를 쓰고요. 뭐 다른 모자가 있으면 다른 모자를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마스크도 쓰고 장갑을 낍니다. 장갑을 끼고, 이 장갑도요, 좀 이 물기가 안으로 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약통을 들고 이 하우스 안에 들어가 약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방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약을 줘보겠습니다. 자, 수간부 이쪽부터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오면서 골고루 합니다. 빠지는 데 없이요. 그러니까 이 뿌리 쪽도 살짝 주면 좋습니다. 파리벌레가 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빠지는 데 없이요. 자, 뒷면을 했으니까 앞면도 해야 되겠죠? 앞면까지 이렇게 골고루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주면은 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하우스나 노지에 철쭉을 키우시면 바람이 붑니다. 맞바람을 맞으면 이 줬던 농약이 나한테 오겠죠? 그러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지고,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약을 주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다 젖은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철쭉 키우는 데 있어서 기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나무가 아프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기쁨을 줄 때까지 저희 임사부는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세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